안녕하십니까. 6.25 기똥이 인사드립니다. 충성! 오늘 제 15탄은 메가드 장군과 한국전쟁의 인연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가드 장군의 출생과 이후 살아온 발자취를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가드 장군은 1880년 1월 20일 미국의 아칸소주에서 출생하였으며 아버지 아서 메가드 주니어도 군인으로서 삼성 장군까지 올라가지고 나중에 퇴역한 것을 보면 어릴 때부터 군인의 기질을 받고 태어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메가드 장군은 그의 자서전 메가드의 회고록을 제가 보니까 그를 배우기 전부터 말을 타고 총을 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군인의 길을 처음부터 걷기로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도 메가드 장군이 웨스트 포인트에 입학하는 것을 적극 성원했다고 그래요. 메가드는 1903년 10월 임관 초기 때부터 필리핀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일본 나가사키 또는 싱가포르, 인도, 그리고 태국의 방콕, 사이공 등을 순회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세,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군사적인 면까지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그래요. 메가드 장군은 1차 세계대전 때는 1915년 소련으로 진급과 동시에 전쟁 관련 부서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도 작전참모부 정도 되겠죠. 전쟁 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내공을 쌓았다고 그래요. 1917년 유럽 전선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서 참전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제42사단에서 프랑스군과 함께 독일군 포로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전과를 획득한 그런 덕분에 1918년 38세의 나이에 최연소로 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메가드 장군은 제42사단의 여단장으로서 프랑스 내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모두 15번의 훈장을 받아가지고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역사적인 군인으로 기록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이력 때문인지 메가드 장군은 50세에 최연소로 사성장군으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메가드 장군은 미 육군 참모 총장까지 진급을 해가지고 1937년도에 예비역으로 퇴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집에서 몰려오고 있는 와중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여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내가 한번 가겠습니다. 예비역 신분으로 이렇게 지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그거를 승인해가지고 1937년도에 필리핀 정부의 최고 군사 고문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군대 때도 미 군장 때 보면 고문관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군사 고문으로 일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부름을 다시 받은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중에 1941년 7월 달에 미국 정부는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립니다. 메가드 장군은 예비역 소집을 해제한다. 그리고 현역으로 복귀하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1944년에는 육군 원수로 하면 General of the Army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General of the Army. 오성 장군이 되어 필리핀 주재 미국 극동군 최고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때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은 아주 전격적으로 숨을 못 쉬고 바로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제2차 세계대전도 종결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쯤 미국에서는 트루먼 대통령보다 메가드 장군의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다고 그래요.
미국 대통령으로 출마하라는 국민의 요구도 대단히 높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군인들도 정당을 지지할 수 있고 정당에 소속될 수도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과 트루먼 대통령 각각 정당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두 사람 간의 어떤 암투라 그럴까? 경쟁심이라 그럴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본인은 대통령 출마를 않겠다고 강력히 고사를 합니다. 그런 후에 메가더 장군은 1945년 9월 2일 전남 미주리함에서 정식적으로 일본의 항복 문서를 접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대장 위의 원수는 모두 5명이 지금까지 탄생을 했는데 메가더 원수는 두 번째로 원수로 등극을 했어요. 그 자서전을 보니까 원수라는 계급은 사실상 명예직이나 같았다고는 하는데 실권은 현역과 똑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의 항복으로 38선 이북 북쪽은 김일성이가 구소련의 지원으로 군정이 시작됐고 38선 이남은 우리 대한민국도 미 군정청이 1945년 9월 2일부터 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메가더 사령관이 지휘하는 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미 육군 제24군단을 파견해서 하지 육군 중장을 대리인으로 임명하여 한국에서 포고 문제 1호를 대한민국에 발표하여 이때부터 우리나라에도 미 군정기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남과 북이 완전히 달라요. 어찌 그러냐면은 북한 김일성이는 해방 직후부터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남침을 꼭 해가지고 공산화로 전부 다 통일시키겠다.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군대도 만들고 무기도 확보하고 훈련도 시키고 남침 계획도 많이 만들고 이런 것을 많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남한 사정은 어떻습니까?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큰 충돌과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웠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김구 선생도 포병소의 안두희의 권총 4발 사격으로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남한은 전쟁 준비는커녕 사상과 이념의 대립으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만을 겪다가 결국 허송세월만 보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군사력 건설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초조한 생각은 물론 우리도 자력으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군을 창설하고 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지만은 미국 측에 자주 이걸 요청을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미 군정청의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미국의 도움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군대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 걸 같이 하기 때문에 메가더 원서가 지휘관으로 있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 많은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도 가을에 이승만 대통령은 드디어 메가더 원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어요. 작심을 하고 가가지고 우리의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 담판을 가지려고 했지만은 성과는 하나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소위 말해서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늙은 노 대통령의 이때 심정은 어떠했을지 그 짐작을 구독자님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후로도 메가더의 명령으로 한국의 군정 책임자로 하지 중장을 자주 불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압력을 가했겠죠. 우리의 무장을 위해서 군대를 많이 창설하기 위해서 대통령 뜻을 전하거나 또 별도로 또 메가더 원수에게 다른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한국의 무장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메가더
장군의 답변은 자신의 임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서 무기는 외국에 줄 수 없다는 것은 아마도 트루만 대통령이 억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칼빈 소총 한 자루도 줄 수 없다고 그런 답답한 답변만 들었다고 그래요.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의 슬픔을 한없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후세들도 그때 당시에 대통령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결국 남아있는 국방경비연대만 8개인가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후방 지역에 치안 위주로 창설해서 소총만 겨우 무장을 시켜가지고 각 1개연대씩 보냈고, 휴전선 지역에는 38도선에는 주로 경찰력으로 투입을 해서 지켰어요. 그래서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1950년 6월 25일 1년 전에야, 그러니까 1949년 또는 48년 그 어간에 부랴부랴 8개 소총사단을 창설해서 38도선에 배치하였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탱크도 없고 야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북한군은 탱크, 야포, 각종 전투기로까지 중요한 중무장을 하는 북한군과 비교하면 우리의 무장 능력은 정말 한심할 정도였다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런 형편없는 전투력으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기습 남침이 시작되어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 급한 나머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메가더 원수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장군. Korea is at risk. Please help me, general.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다고 그래요. 정말 노 대통령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야기했다니까 정말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좀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 27일 날 트루만 대통령은 메가더에게 대한민국에 대해 해군 및 공군의 즉각적인 지원을 지시해서 메가더 원수는 6월 29일에야 일본의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서 비행기를 타고 수원 비행장에 내리게 됩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전투 병력이 절대 부족하여 군대 경험 있는 사람들 위주로 30만 명을 다시 군으로 소집한다는 것을 보고 러시아 국민들이 전부 다 인접국가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 사진도 보면 도로가에 수십 킬로미터씩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정말 탈출인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칠 가치가 있다면 우리 국민은 대부분 기꺼이 옷장 깊숙이 넣어둔 예비군복을 입고 다시 전선으로 향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상 하는 말이 선배들이 힘이 있을 때 국력을 더 길러야 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 지키는 일에 음으로 양으로 모든 노력을 다 국민적인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국방을 튼튼히 합시다. 구독자님 여러분, 다음 제16탄에서는 메가더 원소가 처음 한국에 도착해서 우리 한강 방어선 전장 현황을 직접 시찰하면서 이거 여기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냐, 여기서 어떻게 전장 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장군이 결심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6.25 길동에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